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KMW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AI 반도체가 고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피신처가 있습니다. 그 피신처를 빠르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KMW는 악재가 끝났어요.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KMW에 대한 추천을 7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현재가가 14,910원으로 4.61%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13,290원이었고요. 현재 12%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때 30%가 넘게 수익이 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악재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KMW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돼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텔레그램을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 신청 링크입니다. 무료예요. 여기 3개가 있죠. 아무거나 클릭하면요. 이렇게 주식공식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KMW 외에 나머지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도 다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종목이 많은데 이게 다 관리가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는 게 이탈가 목표가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금 나오는데, 참고로 이탈가와 목표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악재가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매도가 많지 않은데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가 전혀 없어서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죠. 당연히. 이럴 경우는 당연히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딩이 맞다,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탈가는 적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게 되면 그때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요.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신청 링크 있습니다. 신청 링크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AI 고평가 논란, 피신처, 주목받는 원전, 통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원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빼고 밑에 통신망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통신 장비 주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서비스를 제대로 쓰려면 데이터 트래픽, 송수신량이 확 늘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무료로 혹시 오픈AI에 챗 GPT를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 쓰면은 그림 파일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만한 속도로 통신을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통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노키아에 투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세대 통신 장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세대 통신 장비. 그 이유가 이 트래픽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6G는 돼야 돼요. 즉 인공위성에서
직접적으로 쏴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로봇. 이 로봇을 써야 되고 사물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 속도가 관건인 거죠. 속도. 무슨 속도? 통신의 속도가 관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트래픽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사람이 있을 때 서야 되는데 이 자료가 사람을 친 다음에 들어오면 이거는 사고인 거잖아요. 로봇도 역시 똑같고요. 사물 인터넷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인데 반도체가 머리 역할을 하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을 전체 도로망이나 산업 현장에 실시간으로 보내는 건 통신망인 거예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확장이 되게 되면 트래픽은 자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있고요. 옴티아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데이터 데이터 트래픽 올해 상반기 기준 136 엑사바이트가 2024년 상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에는 908 엑사바이트 몇 배 늘어나는 거죠? 7배 정도 늘어나나요? 7배? 37에 21이니까 7배 정도 늘어납니다. 참고로 이 1 엑사바이트는요 10억 기가바이트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기존 통신 인프라는 AI 서비스용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5G 이동 통신 출시 초기에 설치한 일부 장비는 이미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 D램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일어나는 칩 수요 급증세와 비슷한 일들이 통신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대표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세계 2위 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가 대표 사례다. 노키아는 올 3분기 통신 인프라 부분이 11%,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이 13% 성장을 했는데 이는 빅테크를 비롯한 대형 클라우드 운영사의 수요가 급증한 덕이고요. 데이터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광통신 장비 기업 시에나, 루멘텀 홀딩스도 수혜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통신장비 기업엔 미중 갈등도 호재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최근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GT 장비를 퇴출하는 것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면 한국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통신 장비를 만들어요. 그리고선 이 통신 장비를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청 업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모멘텀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가전이 이슈가 될 게 아니라 통신 장비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아마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신 장비 업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청업체로 이슈가 되는 KMW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가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에 피신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KMW가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25년에 연간 실적은 적자가 기록이 되지만 내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을 2027년, 2028년까지 할 거예요. 최소 3년 동안 실적이 급증을 할 겁니다. 최소 2배 이상씩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악재가 저는 해소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원래 예상치로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14일까지요. 한국에 있는 상장사들은 실적 발표를 했어야 되잖아요. 실적 발표. 그러면
KMW도 역시 실적이 발표가 됐어야죠.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39억 적자, 38억 적자가 예상이었는데, 자, KMW의 분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확인이 되죠? 분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되겠죠. 연결 재무제표 확인해 보게 되면 연결 보지 말고요. 요약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3분기만 딱 나온 게 있을 텐데요. 3분기만 딱 나온 게 지금은 없네요. 연결 있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업이익이 39억 적자고요. 당기순이익이 38억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70억이 적자인 거예요. 70억 적자. 적자가 2배죠. 적자가 2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38억이 적자였어요. 38억 적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게 되면 61억이 적자입니다. 근데 원래 3분기는 적자가 이어지는 게 맞았어요. 다만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악재였다. 다만 3분기가 끝나면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턴 어라운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이전에 7월 달에 얘기를 해드릴 때 확인 한번 해보세요. 3분기에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노려보고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모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이때 매수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엔비디아의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여드리면서 현재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이탈가가 14,950원인데 이 이탈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탈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 없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 즉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제가 손절가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은요. 15,000원을 살짝 이탈하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급등을 했고 지지가 이렇게 나왔고 상승을 한 후에 조정받고 이 11,500원 부근은 지지가 됐던 상황이고 박스권을 돌려내고 하락을 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이 전 고점이라는 거죠.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전 고점 부근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으면 지금은 이 구간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KMW가 좋지 않을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안 좋으니까 나는 이제 던질 거야.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도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상승 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화 과정. 그동안 이때 악재가 없었어요. 악재가 없는데 호재도 없었어요.
다만 KMW 자체는 3분기에 적자 지속이었다라는 거죠. 적자 지속이었는데 이 적자 폭이 더 커졌죠. 커졌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적이 발표가 언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발표를 했죠. 11월 14일 날 11월 14일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장이 종료가 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월요일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악재가 조금 더 반영이 더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반등 구간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때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주가 상승을 할 때 보면은 이때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 매도한 거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은 흐름을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하나투자증권이나 혹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2030년까지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죠? 지금부터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주가는 9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을 했어요. 이제 바닥에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2만 원도 안 됐어요. 즉 하락폭이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먹을 게 정말 많은 기업이 KMW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해 놓으시면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 4배입니다. 최소 4배.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어요. 주가가 안 갔습니다. 2023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는데 주가가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실적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몇 배?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5,000원, 6,000원 하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제가 생각하는 지금 KMW는요. 적어도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는 월요일 날 매수를 할지 화요일 날 매수를 할지 혹시 KMW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신청하세요. 더보기 누르시면요. 밑에 무료 신청 링크 있고요. 무료 신청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갖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수익 내시면 돼요. 참고로 한섬이나 서흥이나 이런 종목들도 단타로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 변화할 때입니다. 그냥 들고 있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슈퍼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펼쳐야지만 2026년 7년이 즐거울 거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텔레그램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는 유튜브에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